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볼 얘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방선거 열기에 묻혀버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로 시작해서 지금 세계 정세에서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네. 핀란드의 총리가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제 전쟁 양상이 네. 러시아가 이렇게 침략을 했죠. 네. 그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전을 뛰다가 이제는 러시아의 공세가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영토를 수복하겠다 네. 라고 나서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푸틴은 좀 당한 느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초창기에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보다는 약간은 초조해하는 모습이 좀 더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푸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냥 생명도 걸려 있는 것 같고. 지금 요즘 뉴스나 외신이나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네. 국내 언론도 그렇지만 푸틴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뉴스화되고 있더라고요. 뭐 다리 모양 뭐 잘못 걷는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본인의 건강도 좀 위험하지 않나. 일단은 스트레스가 많겠죠. 전쟁을 네. 시작했고 노인이기도 하고. 전쟁 초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네. 무기를 요청하고 했던 것들에서 이제는 서방 국가들이 너도 나도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거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 양상이 네. 러시아에게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단순히 전쟁 결과뿐만 아니라 네. 러시아를 둘러싼 이 환경이 굉장히 변한 것 같아요. 지금 핀란드도 그렇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네. 가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하고 유럽연합이 네. 에너지라인, 가스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스점. 계량기로 연결되어 있는 그냥 이미지인데, EU가 유럽연합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경제 독립을 해야 된다, 네. 계획한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고, 특히 독일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EU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하는 거를 제고해야 된다 네. 얘기를 하면서 자국은 완전히 정책적으로 굳힌 거죠. 그리고 폴란드도 네. 러시아의 가스프롬하고의 에너지 계약을 조기 종결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러시아의 에너지로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빨리 계약을 종결하고 동쪽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의 신용도가 네.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네. 현재 세계에서 한 국가가 단독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 푸틴의 악수가 지금 러시아를 더욱더 고립적으로 만들고 러시아 국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러시아를 옥죄어오는 어떤 그런 방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까? 그런 좀 의문은 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라는 거는 당장의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한정돼 있기도 하고. 네. 그 과연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은 들죠.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네. 에너지의 가격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고육책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특히 인접 국가들, 유럽 네.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 에너지 안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사 안보가 너무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는 폴란드는 이전에 한번 이전에 이제 소련의 침공을 당해서 지배하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좀 더 이렇게 민감하게 더 반응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고 전에 인도 얘기할 때도 네.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에너지의 의존도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팽창에 대한 네. 공포도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던 전쟁 이전의 상황도 뭐 이해를 하고자 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 해서 완전히 변했다. 네.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정말 최악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부터 푸틴을 맹렬하게 비난하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중국을 둘러싼 쿼드 같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지금 연달아서 최근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한 얘기는 뭐 다양한 얘기를 했겠죠. 경제 협력 관련 얘기도 많이 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중국을 봉쇄하는데 같이 앞장서달라, 함께 해달라,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죠. 국가 간의 연합을 통해서 자국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서도 압박을 가하는 중국을 대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할 수 있겠죠. 통로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푸틴과 약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자멸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상해를 봉쇄하고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무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서 자멸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분위기를 타서 좀 더 옥죄는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양상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을, 서방을 대신해서 러시아의 팽창 야욕을 이제 일선에서 막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쟁 양상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뺏겼던 국토를 다 수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변한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서방의 무기 지원, 네. 그리고 까봤더니 러시아의 군사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 그리고 아무래도 군인들의 사기도 높을 수가 없겠죠.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푸틴의 집권이 끝나기를 네. 도모할 수 있겠죠. 그게 뭐 푸틴의 사망으로 될지, 네. 아니면 좀 더 평화로운 러시아 내부의 뭔가 개혁으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푸틴의 정권이 이제 끝나는 것까지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중국의 생각을 해보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정권이 끝나고 지금의 중국의 팽창 기조가 네. 바뀌지 않는 한 이것도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동안에 당연히 중국의 인민들은 힘들 거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고, 네. 교역량도 가장 많은 한국도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의 다음 행보는 뭐가 될까요? 재작년인가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을 바꿔서 어떻게 보면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시진핑이잖아요. 네. 아마 10월쯤에 정확하게 이제 뭐 공산당 당대였나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인정받게 되는 어떤 그런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느낌이 뭐냐면 약간 족쇄를 채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지금의 안 좋은 여론을 있어도 그거를 뒤엎고 계속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내외적으로는 좀 더 약간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전과는 좀 정치적 입지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깥쪽에서는 바이든을 필두로 한 미국, 일본, 뭐 이 쿼드 이 국가들이 중국을 좀 옥죄해 올 거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중국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 억압적인 그 코로나 정책들만 봐도 중국 내부적으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지금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했던 방역 정책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분명히 그쪽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억압받았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만약에 그거를 대만과의 전쟁으로 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이 쿼드라는 지금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기. 거기다가 최근에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분명히 시진핑도 봤기 때문에 쉽게 좀 해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의 다음 행보가 전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네. 웅크리고 앉아서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전선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뛰어들지 않았는데도 러시아가 정리되는 분위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는 전선이 중국 하나뿐인 거죠. 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1대1로 붙어서는 깨진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시선이, 미국의 전력이 분산됐을 때가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미국이 굳이 뭘 발을 담그지 않았는데도 정리되는 수순이라 중국한테, 시진핑 정권한테 대만을 공격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쟁 카드가 이제 확신은 알 수 없지만 다음 행보로서의 가능성이 없다 치면, 이제 시진핑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부를 달랠 게 필요합니다. 근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미국과의 외부와의 긴장관계를 높여서 자국민한테 공포 정치를 할 건지, 네. 아니면 협상을 시작해서 경제적인 숨통을 열어서 국민들을 달랠 건지, 그 기로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공포 정치를 계속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도가 많이 쌓이면, 그렇죠. 네. 지속돼 왔고, 그래서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에 더 억누를 수 있을까? 중국의 인민들이 아무리 공산주의 하에서 독재 정치를 경험하고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중국이 이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 협상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받아줄 것인가? 네. 미국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자기들의 편을 만들고 구도를 짜서 압박하려는 이것을, 지금 만약에 시진핑 정부가 약간의 제스처를 바꾼다고 해서 미국이 이거를 그만둘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 바이든 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권 사이의 관계가 그 전에 트럼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정권이 한번 바뀌었는데 뭔가 중국한테 더 나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시진핑 입장에선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뭔가 본인들한테 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싸움을 시작한 놈이 없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냥 전 미국적인, 미국의 뭐 정당을 떠나서 네. 미국 전체로서의 위협 혹은 의지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달리
같은 동맹국들하고의 연합 대응을 결정했고 그게 생각보다 더 강력해 보입니다. 일단 긴 시간을 준비했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의 버티기보다 미국의 버티기가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양상과 이제 미국의 시선이 다시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